그런데 우리 이 반도체 설계 쪽에서 정말 한때 인텔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 뽑아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, 그 외계인이 누구냐면 짐 켈러라는 분이에요. 네, 짐 켈러라는 아저씨가 되게 중요한데, 이 사람은 정말 외계인인 게, 이 아저씨가 지나가면 뭐 괴물 같은 반도체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. IT신의 투자노트. 아신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고은비 PD님이랑 우리 반도체 그리고 메타 뭐 여러 가지 또 최근에 어떤 IT 핫 트렌드들에 대해서 좀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사파이어 래피즈 한 줄만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인텔의 사파이어 래피즈는요 서버용 CPU입니다. 네,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은 아니죠. 네, 클라우드 업체들 그리고 뭐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쪽 이제 서버를 투자하는 회사들이 쓰는 CPU인데, 인텔이 이쪽 시장에서 굉장히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서버용 CPU의 최신 버전은 아직까지 14나노예요. 네, 14나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나노 신제품이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인데, PC용 10나노는 나왔습니다. 그게 엘더 레이크라는 제품이고요. 왜 이게 10나노 제품이 중요하냐면 여기부터 DDR5 D램을 지원을 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메모리가 중요한데 DDR5 신제품이 많이 나가야지 마진도 높아지고 ASP도 높아지기 때문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, 이놈의 인텔이 19년도에 출시한다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. 원래 사파이어 래피즈는 올해 연말쯤 나올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. 양산이 이렇게 또 연기된 이유는 뭘까요? 네, 정말 만들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. 인텔이 그동안에 이제 PC하고 서버 쪽 시장은 굉장히 강력한 어떤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는데, PC 같은 경우는 요즘에 점점 더 CPU가 ASIC화되고 있죠. 기존에 우리 범용 반도체, 그러니까 CPU나 GPU 같은 것들을 썼는데, 이제 애플 같은 업체들은 M1이라는 반도체를 직접 설계해서 TSMC에다가 파운드리를 맡겨서 쓰죠. 근데 앞으로 이제 뭐 구글 같은 업체들도 텐서 같은 것들을 이제 자사 어떤 뭐 크롬북이나 이런 데 쓸 수가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PC 시장은 인텔이 힘든 데다가 가뜩이나 AMD 같은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데, 기존의 고객들은 이제 점점 더 자체 설계 칩을 쓰려고 그러고, 결국은 이제 서버 시장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한데, 서버 쪽에도 지금 AMD가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, 인텔이 지금 신제품을 잘 해야 돼요. 그런데 우리 이 반도체 설계 쪽에서 정말 한때 인텔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 뽑아낸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, 그 외계인이 누구냐면 짐 켈러라는 분이에요. 네, 짐 켈러라는 아저씨가 되게 중요한데, 이 사람은 정말 외계인인 게, 이 아저씨가 지나가면 뭐 괴물 같은 반도체들이 탄생을 하는 거죠. 대표적인 게 우리 AMD 쓰는 지금 젠 아키텍처 있잖아요. 젠 아키텍처를 설계하신 분이 짐 켈러예요. 네. 리사수 CEO가, 그러니까 AMD를 부활시킨 게 리사수 CEO와 짐 켈러의 어떤 합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지금 애플 A 바이오닉 칩 시리즈 있잖아요. 이것도 짐 켈러가 설계한 겁니다. 그리고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도 짐 켈러가 설계한 거예요. 그래서 정말 인텔이 짐 켈러를 영입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다시 영입을 했어요. 그때 만든 설계한 제품이 지금 PC용 엘더 레이크랑 사파이어 래피즈예요. 그러니까 설계가 너무 훌륭해서 그런가 봐요. 그래서 인텔 공정이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이번 지연으로 뭐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. 차세대 디래밍 DR5 시장 확대가 좀 지연된다는 점이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, DR5 시장 확대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이익 측면에서 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가요? 아마 인텔이 연내에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. 이번에도 지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첫 번째고요. 그래서 이미 뭐 가격에는 좀 우리 주가에는 프라이싱이 많이 돼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, 또 하나 이제 경쟁 제품이 있어요. 우리 인텔 사파이어 래피즈의 경쟁 제품이 AMD의 젠4 아키텍처의 제노아라는 칩이에요. 그게 이제 AMD 같은 경우는 일정대로 잘 되고 있는 게, 원래 AMD는 종합 반도체 회사였는데요. 공정 부문을 떼서 팔아버렸어요. 그 공정 부문을 떼서 판 회사가 글로벌 파운드리즈가 됐거든요. 그래서 AMD는 그 뒤로는 팹리스가 됐죠. 그리고 팹리스가 되면서 설계만 집중해서 하고 공정을 TSMC 파운드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제노아 같은 경우는 TSMC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는 거고요. 11월 10일 날 이번에 이제 칩을 공개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사파이어 래피즈보다 먼저 출시가 되죠. 그동안에는 인텔이 서버 쪽에서 워낙 또 절대적인 강자다 보니까 대다수 엔지니어들이 인텔 칩을 쓰는데 익숙해요. 그런데 이거 해도 너무하잖아요. 그죠? 칩이 안 나오니까. 그래서 이제는 AMD 칩을 쓰려는 어떤 서버 엔지니어들이 많아지고 있고, 그래서 지금 AMD의 서버 CPU 점유율이 한 15% 정도 되거든요. 이게 20% 중반대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리고 제노아도
인텔도 DDR5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텔은 좀 이제 딜레이 된 건 실망스럽지만 AMD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여기 또 DDR5 수요를 땡겨가는 거는 또 긍정적이다. 네, 그래서 뭐 주가도 뭐 지금 뭐 여기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고 그래서 삼성전자, SK하이닉스는 잘 버티는 것 같아요. 조금 슬금슬금 오르고 있죠. 네. 4분기 디램 가격은 뭐 좀 더 하락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번 사태로 좀 디램 가격 회복세도 좀 더디게 진행될 거라고. 네, 뭐 이것 자체 때문에 디램 가격이 4분기에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그동안 좀 분위기가 좋았거든요.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캐펙스 50% 축소하고 감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키옥시아도 10월부터 30% 낸드 플래시 감산 들어간다고 했고 SK하이닉스도 이번에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캐펙스 투자 엄청 줄이고 감산도 한다고 했거든요. 여기에 삼성전자가 찬물을 확 끼얹어버렸죠.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 안 한다. 네, 그게 오히려 더 4분기 메모리 가격의 어떤 하락폭을 키웠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그렇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버티는 게 여기서 더 빠지기는 쉽지 않는 것 같다. 결국 이제 락바텀 수준까지 와 있다. 라고 보는 것 같아요. 예, 시장에서는. 그래서 항상 이게 반도체 투자가 하기 힘든 게 이게 막 실적 좋을 때는 주가가 빠져요. 근데 실적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찌그러지는데도 주가는 반등해버리거든요. 네, 그래서 항상 반도체, 특히나 메모리 같은 경우는 업황을 6에서 9개월 정도를 땡겨버린다. 이걸 좀 감안하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그러면 디램 가격 하락이 좀 반도체 업황을 선반영하는 지표라고 좀 해석하면 될까요? 네,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결국 전 세계의 우리 그 탄광에 들어갈 때 광부들이 카나리아 들고 나가잖아요. 얘가 가스에 제일 민감해서 가스가 있으면 얘가 제일 먼저 죽어버리니까 이 동굴이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러고 이제 광부들이 도망가는 건데 전 세계 경제의 탄광 속의 카나리아는 대한민국이에요. 그래서 진짜 전 세계 경제에 어떻게 대한민국 시장을 보면 나와요. 이게 경제가 안 좋아진다, 좋아진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. 이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가 7개월 연속 나는 게 결국 반도체 수출이 빠그러지니까 그런 건데요. 자,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경제를 선반영하는 게 반도체거든요.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경기 상황을 보고 SK하이닉스, 삼성전자를 보는데 오히려 해외에서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주가를 보고 경기를 뭐 보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그럼 디램 가격을 보고 반도체 투자 타이밍도 조금 알 수 있을까요? 지금이 좀 저점이라는 거는 디램 가격이 많이 하락하면 저점? 네,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과거에는 어떻게 하락 사이클에서 어떻게 했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. 이제 뭐 과거 슈퍼 사이클, 요 앞전에 이제 클라우드 슈퍼 사이클이 이제 2016년에서 한 18년 사이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었는데 그 뒤로 정말 급락했거든요. 예, 급락했는데 그때도 이제 약간 바닥의 시그널은 이게 보통은 쌍바닥을 찍어요. 이 업황이라는 게 주가로 보면 쌍바닥을 찍는데 앞에 바닥은 보통 공급 쪽에서 이슈가 나옵니다. 공급 쪽에서 대부분 예를 들면 이번처럼 캐펙스 투자 축소 그리고 감산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번 바닥을 찍고 또 가다가 또 한 번 더 빠져요. 자, 뒤에 바닥이 뭐냐면 수요거든요. 그러면 수요가 올라가는 게 뭔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완제품 업체들이 재고를 지고 있잖아요. 그럼 재고를 지고 있으면 구입을 적게 하겠죠. 그런데 이 재고가 소진되고 다시 주문량을 늘릴 때가 그의 뒤에 어떤 뒷바닥인데 보통 그 이후로는 이제 또 큰 상승 사이클이 오는 경우가 많았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바닥은 최근에 이미 왔다라고 보고 있고 뒷바닥은 내년 중순이나 뭐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뒷바닥 수요에 대한 뒷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,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